안녕하십니까. 수학교육학자 김장한입니다. 매번 인사가 동일하죠. 아무래도 제가 영상을 촬영하는 데 있어서 학생들에게 오픈을 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이제 전체 학생들에게 오픈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영상으로 촬영을 계속해서 하고 있고, 또 안내 소개했던 것처럼 이제 수학 교사가 아닌 수학 교육학자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 채널 명이 이제 유튜브는 아직까지도 수학 작가로 되어 있는데, 수학 교육학자라는 이름을 이제 3월부터 붙이게 되면서 계속 이제 여러분께 소개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지금 이제 또 연구를 하고 있는 것들이 한 두 개 정도 있는 것 같은데, 고민이 많습니다. 올해 정말 이제 논문 실적이 나와야 하는 점에서 여러 가지를 또 생각해 봐야 하고, 또 특히나 여러분들께서 보지 못한 저의 이미지가, 저는 사실 그때 말씀드렸을지 모르겠어요. 주중에는 교사의 생활로, 주말에는 학자의 생활로 좀 해보려고 하는데 쉽지만은 않네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연구라는 것 자체가 매번 생각을 해야 하고, 매번 생각한 것을 실천에 옮기고, 그 옮긴 것을 다시 검토하고, 그렇게 해야지 나오는 논문인데 너무 짧게 짧게 썼다 보니까 좀 제가 개인적으로는 부족했다. 이 생각이 정말 강하게 든 요즘이어서 여러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금 여러분께 이 영상을 제공함으로써 얻게 되는 내용이 저한테 되게 큽니다. 특히 제가 이제 제가 지금 있는 학교인 경우에는 수학 실수가 주에 3시간입니다. 근데 배우는 내용은 아시다시피 많죠. 공통수학 1과 공통수학 2, 뭐 이제 1, 2라고 얘기를 하죠. 지금은 1, 2라고 나눴을 때 어, 준 내용이 없습니다. 예,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근데 해야 할 것도 해야 하니까 그런 상황이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수업할 때 있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학생들한테 좀 더 재미난 수업을 제공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들겠고, 그런 부분이 지금 이렇게 영상을 찍는 것도 하나의 일부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내용 살펴보면서 시작하겠습니다. 2차 방정식에서 근과 계수의 관계이고요. 제가 오늘 할 내용은 동아출판 교과서의 52쪽입니다. 그리고 앞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개념 정리를 먼저 한 후에 이후 문제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하기에 앞서서 연결을 좀 하겠습니다. 연결을 제가 안 하고서 이걸 촬영하고 있었더라고요. 자, 리뷰하겠습니다. 우리가 2차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를 흔히들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다 라고 하고, a는 0이 아니다 라고 했었습니다. 이때 우리가 알았어야 하는 내용 첫 번째, 근의 공식.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d였고요. 이때 d는 b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하는 판별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근의 공식에서 나올 수 있는 내용이 우리가 배운 거로 따지면 1번 판별식. 제가 저번에 용어 설명하다가 잘못했었죠. 디스크리미넌트였죠. 디스크리미넌트. 이 D를 갖다가 우리는 D가 0보다 크다,
D가 0이다, D가 0보다 작다라고 표현을 했고, 서로 다른 두 실근, 중근, 서로 다른 두 허근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알고 계셔야 하고, 두 번째가 이제 오늘 배우게 되는 내용인데, 근과 계수의 관계입니다. 예전에는 근과 계수와의 관계 이렇게 설명을 했었는데, 어느 순간 교과서에서는 근과 계수의 관계라고 이제 올바르게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이제 잠깐 말씀을 드렸고, 이 상황은 뭐냐면 우리가 2차 방정식의 근은 최대 몇 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나요? 그렇죠. 두 개 이하라고 설명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때 만족하게 되는 이 두 개 이하를 각각 알파 베타라고 해보면 알파 베타가 같은지 다른지가 나와요. 즉 알파와 베타가 같다라고 한 이유는 중근 때문에이고, 알파와 베타가 다르다라고 하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이거나 서로 다른 두 허근이거나 이 내용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알아야 되는 식이 몇 가지가 존재하죠. 알파 더하기 베타를 했더니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고, 알파 베타는 a분의 c가 되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시되 이거 말고 또 기억할 게 있죠. 뭐냐면 이 상황이 이 상황이 곱셈 공식과도 연결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은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 빼기 2알파 베타였고,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을 구하려고 하면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4알파 베타를 하면 왼쪽 좌변의 식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알파 세제곱과 베타 세제곱을 더하는 이 상황은 알파 더하기 베타의 세제곱 빼기 3알파 베타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되고, 알파 세제곱 마이너스 베타 세제곱을 구하려면 여기에 있는 이 식을 빌려서 쓰긴 하는데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세제곱 더하기 3알파 베타 알파 마이너스 베타라고 쓴다라는 것까지를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제시되어 있는 이 알파 플러스 베타와 알파 베타에 있는 이 상황을 가지고 곱셈 공식을 활용해 다음의 변형 네 가지를 사용할 수 있다가 되고, 이외의 내용들은 또 역시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성립이 될 겁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우리는 이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다라고 하는 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다음이 또 성립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x가 알파 또는 x가 베타라고 하는 의미는 x 빼기 알파와 x 빼기 베타를 곱한 상황이 0이다라는 거고, 전개하면 x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의 x 더하기 알파 베타가 0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설명이 가능해서, 이때 더한 거를 여기에, 곱한 거를 여기에 쓰게 된다라는 거고, 부호 여기는 마이너스가 달려 있다는 것도 주의하십시오. x제곱은 당연히 양수입니다만 x의 계수 앞에는 마이너스가 붙게 되고, 상수항인 경우에는 양수가 됩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하시면 다음의 문제들을 해결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한테 수업을 배웠던 사람이 이 영상을 본다면 문제 1번, 문제 2번을 풀었고, 그와 관련해서 문제 3번은 제가 언급하진 않았지만 이 문제 또한 여러분이 직접 보면서 풀어보시고요.
문제 4번은 답을 확인했었고 이후 중단원 마무리를 건너뛰었습니다. 그리고 이 건너뛴 내용을 오늘 풀겠습니다. 그러면 문제 1번부터 보겠습니다. 다음 2차 방정식의 두근의 합과 곱을 각각 구하는 문제입니다. 1번 같은 경우를 먼저 보겠습니다. x제곱 더하기 5x 빼기 3은 0이라고 했을 때 이때 알파 더하기 베타가 얼마이고 알파 베타가 얼마인지를 구하는 문제죠. 사실 쉽게 생각하면 여기서 만족하는 x를 알파라고 하겠다, x를 베타라고 하겠다 해가지고 x는 해서 해도 돼요. 그러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2분의 마이너스 5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이 해야 되니까 25 더하기 12 그러면 2분의 마이너스 5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7 이렇게 나올 건데 이거 계산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죠? 왜냐? 더하는 거 사실 뒷부분 없어지니까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해볼까요? 알파 베타는 2분의 마이너스 5 더하기 루트 37이라는 거 하나와 2분의 마이너스 5 마이너스 루트 37이라고 하는 근 이렇게 두 개가 나와서 마이너스 5가 되는 사실을 알려주죠. 그리고 알파 베타 같은 경우에는 둘이 곱한다 그랬죠. 곱하기 2분의 마이너스 5 마이너스 루트 37. 그러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를 잘 보세요. 위에 거는 뭔가 합차가 떠오르면 25 빼기 37이니까 마이너스 12가 될 거고 밑에는 4가 될 거니까 약분하면 마이너스 3이 된다. 근데 이렇게 다 계산하시겠냐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이제 그동안 근의 공식을 통해서 얻어진 결과를 잘 습득하시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A가 얼마니까 1이고 B는 얼마고 네 5고 C는 마이너스 3이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를 마이너스 A분의 B로 대입하면 마이너스 5가 되는 사실을 알려주고 알파 베타는 A분의 C였으니까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여러분들께서 불필요한 식이 있어가지고 이거를 다 나열한다? 물론 나열해서 좋죠. 그렇지만 우리의 수학하는 목적은 실수를 줄이면서 효과적인 어떤 풀이 방법이 이런 거구나라는 걸 터득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접근이 되길 원하고요. 그래서 여기 합은 마이너스 5가 되고 곱은 마이너스 3이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번 4x 제곱 더하기 5는 0입니다. 선생님 가운데가 비었어요. 맞아요. 가운데가 이렇게 텅 비었습니다. 노란색이어서 안 보이시죠? 빨간색으로 해볼까요? 네, 이렇게 텅 비었습니다. 라고 하면 이 텅 빈 거는 빈 게 아니고요. 0 곱하기 x입니다. 그러니까 알다시피 A는 얼마? 4, B는 0, C는 5니까 이 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알파 플러스 베타는 0이죠. 그리고 알파 베타는 A분의 C 하니까 4분의 5가 될 겁니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고요. 3번 같은 경우에 6x 제곱 마이너스 7x가 0이지만 사실상 뒤에 뭐가 생략됐다고요? 네, 0이 생략됐다고요. 그러면 A가 얼마고 6이고 B가 마이너스 7이고 C는 0이니까 위측에 두 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했을 때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6분의 마이너스 7인데 마이너스가 두 개 만나면 플러스 된다는 거는 지난번 제가 수업했을 때 토익처럼 했습니다. 그리고 알파 베타는
네, 0이죠? 요렇게 계산됩니다. 다시 1번에 2번에서 합은 0이고 곱은 4분의 5가 되고요. 밑에 합은 6분의 7이고 곱은 0이 되겠습니다. 이러면 문제 1번이 해결되었고 이제 문제 2번을 보겠습니다. 두수 1 플러스 루트 2i 그리고 1 마이너스 루트 2i를 근으로 하고 x 제곱의 개수가 1인 2차 방정식입니다. 제가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알파 플러스 베타, 베타 이렇게 설명한 거를 앞에라고 했다면 지금 이 문제는 뒷부분이죠. 근이 제시되어 있고 2차 방정식을 구해야 하는 상황이면 2번을 이렇게 풀이하겠습니다. 라고 설명할게요. x라는 이 근을 1 플러스 루트 2i 또는 1 마이너스 루트 2i의 근을 갖습니다. 라고 하면 x 마이너스의 1 플러스 루트 2i랑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2i 요렇게 될 겁니다. 이거를 제가 괄호를 한 번 더 쓴 이유는 이거 자체가 근이기 때문에 그대로 넘어오셔야 하고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이거 굳이 뭐 마이너스 처리하고 이럴 필요는 없어요. 더 복잡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제 전개를 하겠죠. 전개하려고 보니까 이것도 더해야 되네.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 네. 알파라는 근을 1 플러스 루트 2i, 베타라는 근을 1 마이너스 루트 2i라고 하면 더하는 거예요. 알파 플러스 베타 얼마? 네, 2가 되고요. 알파 베타 얼마가 될까요? 복소수 사칙연산 때 곱셈 다루셨으면 이 부분도 기억하시겠죠. 1 마이너스를 하려고 보니까 i가 있네요. i 제곱을 만나면 마이너스 1이고 플러스 2가 되니까 얼마? 네, 3이 될 겁니다. 그럼 끝났네요. x 제곱에 마이너스 달고 나온다 그랬죠? 요렇게 해석이 됩니다. 끝.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남색이라고 할게요. 남색으로 쓴 이 부분 틀린 건 아닌데요. 우리가 이 2번 문제를 만나면 위에 있는 거를 아래처럼 해석하는 방법을 좀 권해드립니다. 물론 여러 가지 풀이 방법이 있으니까 그와 관련돼서 여러분이 논리적으로 접근하시면 되겠죠. 하지만 이런 문제가 밑으로 이렇게 가는 과정은 알고는 계세요. 알고는 계세요. 왜냐면 이렇게 했었을 때 밑으로 갔다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x제곱의 개수가 1이 아니에요. 막 3 이래 버리면 어떻게 할래 이러면 여기 앞에 3 쓰면 돼요. 근데 지금은 1이니까 이 망정이지.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체크하시면 좀 더 답을 찾기에 수월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다음 3번입니다. 이제 좀 복잡해지는 문제 등장입니다.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할 때 다음의 시계값을 구하는 문제였습니다. 일단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려면 제시되어 있는 2차 방정식을 가지고 알파와 베타의 합과 알파와 베타의 곱의 형태를 알아야 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제 더하면 3분의 2가 되고 곱하면 2가 된다는 거는 이제 금방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말인데 여기서 1번에 알파 제곱 베타 더하기 알파 베타 제곱 이렇게 보면 어, 안 보여. 알파 구해야 될 것 같은데 베타 구해야 될 것 같은데 하는데 놀랍게도 공통인 게 하나 있죠. 네, 알파 베타가 보이면 뒤에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제곱입니다. 알파가 남고요. 여기도 제곱이네요. 베타만 남습니다. 이거 둘이 뭐 하란 얘기예요? 합과 곱을 곱하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2 곱하기 3분의 2니까 답은 3분의 4가 될 거다라는 걸로 금방 처리가 될 거고요. 문제는 이제 2번인데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면 앞에 개념에서 설명 다 했죠? 네. 알파 더하기 베타의 세제곱 빼기 3알파 베타의 알파 더하기 베타가 된다. 라고 했기 때문에 더하기를 세제곱해야 됩니다. 얼마? 네. 27분의 8. 그 다음에 3 곱하기 2 곱하기 3분의 2를 해야 되고요. 다시 한번 쓸게요. 27분의 8에서 약분이 하나 일어나네요. 4죠? 그러면 27분의 4를 이렇게 한번 써볼까요? 108입니다. 그죠? 그럼 얼마? 네. 27분의 마이너스 100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고요. 여러분들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 알파 세제곱 더하기 베타 세제곱을 이렇게 바꾸는 거는 앞전에도 계속 설명을 드렸습니다. 확인하시고요. 1번 같은 경우에는 공통인수가 있는지를 잘 확인하십시오. 이러면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다음 4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2차 방정식이 제시되어 있고요.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이번엔 더하고 곱하고를 두근으로 갖는답니다. 이런 문제는 여러분이 풀고 있을 문제집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오죠. 보겠습니다. 일단 4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 0이니까 우리는 근과계수의 관계죠. 알파 베타가 나오니까요. 얼마? 네, 4분의 1일 거고 알파 베타 곱할래요. 마이너스 4분의 1입니다. 그죠? 그러면 문제가 뭐냐? 이 두 개를 근으로 한대요. 즉, 이거를 A라고 하겠습니다. 알파 베타를 B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알파와 베타를 더해야 돼요. 얼마? 0. 곱할래요. 알파 베타 곱하면 얼마? 마이너스 16분의 1입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A로 했고 B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는 여기가 라지 A 플러스 B의 X 그리고 라지 A, 라지 B 이렇게 곱한 게 0이다 라고 하는 거고 X제곱의 개수가 다행히 1이라고 했으니까 이 상태로 대입하시면 되죠. 얼마? 네, X제곱 그 다음에 여기는 0이죠? 없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 값을 넣으면 마이너스 16분의 1이 0입니다. 라고 하면 되죠. 근을 4분의 1과 마이너스 4분의 1이라고 했기 때문에 눈치를 챘다면 이 둘은 합차로서 나오는 식이죠. 예. 그렇게 보시면 이 문제는 또 금방 해결할 수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다음 5번입니다. 이제부터는 이제 문제 해결과 추론이라고 해서 조금 더 난이도가 있는 문제가 제시되어 있는데요. 혹시 여담 하나 들려드릴까요? 여러분들 동아출판 교과서가 지금 앞에 놓여 있을 겁니다. 거기 지금 저자를 보시면 아마 가장 맨 위에 고경 교수님이라고 계세요. 네, 고경 교수님께서 작년도 12월 31일까지 한국수학교육학회 회장님으로 지내셨던 분이시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 이제 노지화 교수님도 계시고 한데 노지화 교수님은 현재 부산대학교 수학교육과 교수님이십니다. 학회에서 역시나 뵀던 분이세요. 특히나 고경 교수님은 정말 많이 뵀었는데 어, 제가 지난번에 2월이죠. 올해 2월 정확한 날짜가 15일이었던 것 같아요. 충남대학교에서 이제 춘계 학술 대회가 열렸는데 그때 고경 교수님께서 여러 가지 이제 연구하셨던 거를 발표를 하셨었거든요. 너무 감명 깊게 와가지고 이쪽으로 연구해 볼까 아니면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볼까 이런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때 돌아보면 참, 와, 연구 정말 많이 하신다 보다 연구 대단하시다. 그 자체만으로도 정말 정말 대단하시다.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가져요. 여러분들은 그냥 이분들이 썼구나 이렇게만 이제 보시겠지만 혹시나 몰라요. 선생님들 중에서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가끔 있는데 학자가 되고 대학원을 다니면서 그분들을 배웠던 분이다. 너무 영광이죠. 네, 그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갖게 되더라고요. 생각을 해보면 저도 막 이제 교과서 집필해보고 싶고 막 여러 가지는 있죠. 여러 가지 있는데 지금은 아직 초임이니까 할 수 있는 건 하겠죠. 그렇지만 지금 당장 할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조금 더 시간이 돼서 저에게 기회가 오면 정말 해보고 싶은 생각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5번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항식이 주어져 있고요. 뭔가 PA가 0이라고 하는 부분과 B가 0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해석이 안 된다면 이 문제를 풀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 문제가요, 풀이 과정이 딱 세 줄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우리가 A가 0이 된다라고 하는 이 뜻을 잘 보시면 다시 한번 써볼게요. 풀이 과정을 쓰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px를 x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7이라고 했을 때 이거 혹시 떠오르시나요? p의 x가 0이다. 지금 여기는 a라고 했으니까 설명을 더 해볼게요. 여기는 a. 그러면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이 식 자체가 놀랍게도 인수정리죠. A 값 대입했더니 0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얘기는 x 마이너스 r a로 나눴더니 몫이 qx고 나머지 0이에요. 이 얘기랑 똑같죠. 이 개념을 알고 있다면 여기에 있는 이 x 마이너스 a는 뭐가 된다? 네, 인수가 돼요. 인수. 그러면 이 인수라고 하는 뜻이 지금 몇 개가 또 있는 거예요? 네, 두 개가 있는 거예요. P의 B도 0이었으니까 이 내용을 보면 B가 0은 X 마이너스 B의 또 몫을 몰라요. 이렇게 된 형태죠. 근데 잘 보세요. 잘 보세요. 2차 방정식이면 인수가 1차식, 1차식 이렇게 두 개밖에 나오지 않지 않아요? 즉, PX가 지금 2차 방정식이라고 2차식이라고 했을 때 PA와 PB 이 내용이 0이라는 이 전체의 뜻은 아, x 마이너스 a, x 마이너스 b가 0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곱한 거를 지금 묻는 거잖아요. 뭐예요? 네, a, b 곱한 거를 찾는 거죠. 얼마? 마이너스 7이구나. 그럼 끝났죠. p의 얼마를 구하는 거다. 네, 마이너스 7 구하는 거다. 계산하면 7의 제곱 49 마이너스 5, 7에 35 더하기를 해야 되네요. 그 다음에 빼기 7 요렇게 있으니까 49 더하기 35 그러면 42 더하기 35라고 할 수 있네요. 정답 77입니다. 라고 해석하면 되죠. 그러니까 접근을 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막 어렵게 느껴진다라고 하면 이전 내용과 동일하게 보시면 돼요. 지금 이 5번 문제는 저는 개인적으로 좋은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PA와 PB 이 각각이 0이다라고 하는 이 뜻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모르면 대입해야 되겠죠. 대입해야 되는데 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이 의미를 여러분이 잘 해석하는 습관도 기르실 필요가 있다는 내용을 전해드립니다. 자, 그럼 마지막 6번 문제를 풀고 이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6번입니다. x 제곱 더하기 11 마이너스 k의 x 더하기 k가 0이다. 이것의 두근의 차가 얼마라고 했냐면 4라고 했습니다. 일단 두근이 주어졌으니까 알파와 베타라고 하면 뭔가 좋겠다라는 거죠. 근데 아주 친절하게 1단계가 적혀 있습니다.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합과 곱을 k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랍니다. 더하면 되죠. 얼마? 네, 마이너스 붙고 11 마이너스 k니까 부호를 반대로 바꾸는 이 상황이면 될 거고 알파 베타 곱하면 얼마? 네, k가 되겠죠. k 요렇게요. 그러면 이렇게 썼으면 이제 뭐 하면 되냐? 아래에 있는 계산을 하셔야 되는데 뭐가 궁금하다고요? 우리는 차가 궁금하다고요. 그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뭐예요?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얼마인지예요. 근데 이거 제가 맨 앞에 개념 정리할 때 설명했었습니다. 놀랍게도 뭐냐?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K라고 두는 거예요. 라지 K. 그러면 K 제곱의 값을 계산하면 되게 좋겠다. 그죠? 그러면 네.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4알파 베타가 되고 위에 있는 식을 대입해서 넣으면 스몰 k 마이너스 11의 제곱 빼기 4k 이렇게 될 거고 k 제곱 마이너스 22k 플러스 121 마이너스 4k니까 이 과정에서 우리는 k제곱 마이너스 26k 플러스 121이 될 건데 이 상황에서 잘 보면 두근의 차가 4라 그랬네요. 얘가 얼마예요? 16이죠. 왜냐하면 제곱을 했으니까 제곱을 하면 그와 관련된 제곱도 돼야 되죠. 그러면 위로 한번 올려볼까요? 이렇게 k제곱 마이너스 26k 넘어가면 16 빼야겠네요. 그러면 105 맞나요? 요렇게 되겠죠. 그러면 인수분해가 되는 게 있는지 살펴봅시다. 21과 5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얼마? k-21, k-5가 0이라는 뜻이고 각각이 만족해야 되는 거니까 k는 5 또는 k는 21이라고 해석하면 되죠. 그러면 지금 이 k를 만족하는 것이 알파 플러스 베타 제곱을 했었을 때에 대한 k 값이니까 끝났죠. k 얼마? 네, 5랑 21 이렇게 계산됩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오늘 문제풀이는 끝났습니다. 근데 이 과정이 올바른 풀이가 아닌 것 같은데요 하면 제가 다른 풀이도 설명을 해볼까요? 또 다른 풀이가 있긴 합니다. 뭐냐면 뺀 게 4래매요. 그러면 이 4라는 뜻이 뭐냐면 하나는 알파고요. 하나는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할까요? 4보다 큰 알파가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두 개를 요렇게 해볼게요. 더할 겁니다. 두근을 더하면 얼마였고, 네, k-11이었고, 두 개를 곱하면 얼마였고,
네, K였습니다. 그죠? 그러면 밑에 있는 식에서 알파 제곱 플러스 4알파 마이너스 K가 0이고요. 위에 보니까 2알파 마이너스 K가 마이너스 11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뭔가 하고 싶은 게 있어요. 혹시 이거 돼요? K는 이 알파에 넘어가면 플러스 15가 되고 여기에 있는 값을 대입을 합니다. 4A가 이제 2A가 될 거고 2알파 그 다음에 마이너스 15가 될 건데 여기서 얘기하는 알파가 알파 플러스 5 알파 마이너스 3이 0을 만족하니까 알파는 마이너스 5 또는 알파는 3 이렇게 될 건데 이 알파가 마이너스 5일 때 K 값을 구하는 게 하나 있고 알파가 3이었을 때 K 값을 구하는 게 있으니까 이를 각각 대입하면 또 마찬가지로 21, 5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러니 아래에 제가 지금 남색으로 쓴 이 풀이와 빨간색으로 쓴 이 풀이는 서로 의미가 동일합니다.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다른 부분만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를 설명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촬영하고 마무리하죠.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아마도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를 설명할 것 같은데요. 그때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